김영탁입니다. 맹수 밝은 명. 시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운항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운항의 향기를 전하는 강익은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다. 스승은 강익은 돌아가시기 1년은 전 스승은 야한 밤에
아는 가로 깃전에 오시는 거라. 한 작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꼬랑 산간 초가마당을 한 바퀴 돌아나가고 처마로 드리워져 흔들리는 소나무, 그 장가지껏 솔잎파리와 솔솔 숨이나 맞추다가 솔솔 가고 싶다는 거라. 알겠는가? 내 그 소망을 지리산 산새 같은 자네는 알겠는가? 예술은 수랑 깨금나무 한 입만큼 손바닥에 잡히는 것 있어. 내 지리산 발치 소망의 땅 한 뼘 재고 있음을 자네는 알겠는가? 전화선의 가늘은 소리, 사수 단장, 한 줄처럼 머무는 밤, 스승은 먼 길 허공으로 쪽지 편지 내달아 날려보낸 매가 앉은 자리 보아라 이르시며 자네는 알겠는가? 구름으로 떠도는 뜨돌이의 숨소리 솔솔 흐른다는 것, 바람벽한 지랑채에 실어놓고 싶은 것 알아차리겠는가? 스승은 야밤 반찬 같은 목소리로 산길 깃전에 바람이든 꿈이든 오시는 거라. 진주 이장하 강희은 하나도 볼 것이 없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른 긴장하에 꽂혀서 눈과 귀 동시에 꽂혔다. 이 나라에 가을이 오나보다 하다가 이 나라에 봄이 오려나 보다 하고 마음 붙여 먹었다. 오늘은 천년으로 흐르는 강으로 나가 흰 바위 아래 이름과 욕망과 허세의 풀잎들 던져놓고 오리라. 세월과 나태와 포말의 풀잎들 띄워놓고 오리라. 반갑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18번째 시집을 내시고 또 우리 독자들과 시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자리에 계신 우리 양왕용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오한용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다들 전문가신데 제가 뭐 교수님의 작품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제가 교수님한테 시집을 받고 그날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1, 2부까지만 읽고 제가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조금 길게 보냈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이고 이달님 당신 내한테 와서 내 시집 읽은 대로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뜻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날짜를 정하고 읽어보니까 아이고 1, 2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고 해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5부까지 좀 접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시를 읽는다는 것은 저의 느낌과 저의 감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수님의 작품을 평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걸로 알고 여러분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이 시집이 과연 의미가 뭘까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노령시학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해설해서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노장의 삶에 대한 보고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뭐 일부러 젊은 척 하지도 않고 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대상과 마주치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가슴 속으로 금방 다가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썼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유순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다감한 목소리가 있었고 또 생생한 곡절이 되어 있고 어머니가 주신 삼대산 찰떡처럼 향그럽고 쫄깃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게 읽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문학적 완성도가 아주 부족하거나 그냥 뭐 쉽게 쓰여진 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오래된 시력과 또 쌓아오신 많은 것들이 집적되어서 아주 쉽게 다가온 것이지 결코 이 시집이 그냥 보이는 대로 쓰여진 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도 커튼 뒤에 속은 거울에 비친 산, 물구나무 서서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참 독자를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쓰면 시적 완성도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시집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 귀에 솔기로 이렇게 다름질을 해서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공틀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의 작품을 보면 주로 진주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남강, 애나 뭐 이런 작품들이 우리를 하여금 고개를 끄덕거리게 했죠. 그 중에서도 이현기 시인 일에다가 저는 이를 조금 더 주었습니다. 김춘수 선생이 이중섭을 쓸 때의 느낌과 묘하게 오가립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의미의식을 찬양한 김춘수 선생은 의식을 걷어내고 그저 어느 대상만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이 시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작품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링겔 한서 섬이라는 그 시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저는 링겔 한서 섬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검색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사람 몸의 세포 조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내분비 조직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나 췌장 환자들은 비교적 익숙한 말이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그런 단어였습니다. 문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섬 중에 하나니까 매우 가장 작은 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전 10년 전 제약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이런 걸 가지고도 시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섬을 주제로 한다면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링겔 한스섬으로 가는 배에서는 제가 읽으면서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한 해답은 독자인 우리들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의미 시 느낌은 이상이 마지막 술자리에서 본 여자의 단추 1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자의 술잔 단추에서 보턴 문과 숨의 에로티즘에서 로켓과 우주 짧은 시 속에 점층시키는 상상력의 변주 이러한 것들이 이채롭고 미묘하다. 나의 나타샤는 아름다운 시 러시아 여행 중인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소나무 숲 자작나무 숲으로 초록에서 흰빛으로 색채가 옮겨가며 시를 읽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석의 흰 당나귀도 그 시 속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면에서 색채는 희망, 눈썹, 배기하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풍경에서 사람으로 시선이 옮겨갈 무렵에 핀란드까지 시의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멀리 달리던 시선은 마지막 종결연에서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그 긴 과정과 풍경의 변화가 오롯이 기승전결 내수에 다 담아냈습니다. 춥고 아득한 서사를 단 한편에 녹여내는 것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륜과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집에는 유난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에서든 시인의 의식 속에서든 인연의 끈은 다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 박경리, 이매창, 김희준, 이승훈, 이경순, 백형두, 유미리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요즘 요절에서 죽은 우리가 아까워하는 한 시인의 이름도 나오고 박경리 선생님 이름도 나오고 이매창의 이름도 나오고 역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과 이 시인이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부 넘어가면은 파주기행이라는 이 시집의 표제와 관련된 글들이 이제 여러 편 나옵니다. 과연 파주와 이 남도의 끝자락인 진주가 한 시인에게 있어서 어떤 정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파주 연작시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운정 신도시, 사임당 묘 등등이 있는데 다시 진주와 문학적 삶의 이야기들로 되돌아와서 꾸며지는 그런 이채로운 시입니다. 파주 연작시들은 한노 시인의 시선에 잡힌 대상들을 스케치하듯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알레고리 속으로 계산을 옮겨가면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문산역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문산역은 파주에 있는 문산역인데 진주에도 문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지역과 지역 시 공간의 차이점에 이 시인이 이곳에서 늘 문산에 늘 드나들었는데 그곳에 가서 문산역을 만났을 때의 느낌 이것은 그 시집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독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 두 공간성을 두고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더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문산역과 남쪽에 있는 문산역이 행간 속에서 어떻게 숨어서 서로 작용하는지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또 재미있는 우리가 읽는 사람의 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에서는 글의 문법이 아니라 시간의 문법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교수 시절 학생들을 데리고 변명 체험으로 그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창창한 기억과
고목이 되어 만나는 시간의 문법을 그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노래했으면 서정의 본래에 속절없이 메인 작품이 되고 말았을 것인데 사진 한 컷 찍는데 내가 삼음절로 매달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서정과 이미지가 잘 결합된 예로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또 다른 분이 얘기했던 통합의 시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또한 파주에 가면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반구정에 관한 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에도 반구정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문산에 관한 두 공간의 차이에서 남도와 북쪽, 그다음에 남도와 북쪽에 있는 같은 반구정을 놓고 이 시인은 그곳에서 또 저는 또 독자로서 경남의 반구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는 어제 조별 선생의 현소는 조방 선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하여튼 정유재란 이후지요. 이 시 역시도 시공을 초월한 공감대를 놓고 읽었는데 그 또한 저희로부터 독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편 더 있습니다. 프로방스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프로방스라고 하면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프로방스와 또 파주에 프로방스 마을이 또 있다고 해서 저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시를 통해서 처음 프로방스 마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파주에 있는 이 프로방스를 통해서 또 그 우리 지중해에 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또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묘하게 한 챕터 속에 반구정과 프로방스와 또 문산역 이러한 것들이 같은 지중해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의도되었을까? 아니면 의도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는 재미를 던져주려고 이런 시를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집을 읽었거든요. 교수님, 시를 발표하면 읽는 사람 독자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그 시에 제 시신을 두고 한참을 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은 요즘 시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좀 준비를 했는데 쓰기가 조금 낫습니다. 네. 이 프로방스라는 시 속에 하나의 문맥 같은 손끝 풍금 소리라는 프로방스와 파주를 연결시켜주는 상상의 문맥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 나름의 느낌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시인이 자유에서는 해설이죠. 거기서 서정 본류의 시와 반서정 이 두 국적에서 혼란스러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정 본류의 시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산의 가설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있고 반서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시는 공보부신 예술상을 수상한 연기 및 일기를 비롯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두 경향은 피해갈 수 없는 두 분이 계시죠. 선생님에게는 미당 서정주와 대여 김춘수 선생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을 정반합이라는 변정법적 통합의 시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시집이 바로 강희근 시학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때 변정법적 통합의 시학이 일치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시집의 대상되는 장소와 연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소시학이라는 말도 우리 문단에서 한 관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집 풍경보가 평론가 김주연에 의해서 서정과 포괄의 시각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번 시집 파주기에는 한국적 서정과
도시적 이미지가 함유된 노령의 시약, 통합의 시약으로 더 넓게 하고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으로 이 시집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제가 읽은 이러한 바탕이 작시를 하실 때 느낌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 시집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읽은 작품이 여러분들과 많은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작자 스스로와도 차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 제가 읽은 사람으로서의 자유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이번 파주기 시집의 해설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소통을 하고 있으니 시집 읽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문예협회 이달균 회장님